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의원 선거 격전지를 중심으로 선거 전황을 짚어보는 4.10 총격전 선거 T-15일입니다.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 돌입 T-2일 3월 26일 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본격적인 선거전 개막을 앞두고 이 야권은 이재명을 비롯해서 조국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것이 이 정권 심판론이 먹힌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누가 더 세게 자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지 이게 마치 경쟁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중도층의 반감을 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아주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지금 경쟁적으로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무 통제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그 선거 전략을 문제점으로 대두돼 왔던 것이 한동훈 원톱에 의존한다 이런 것이 많았죠. 자, 그런데 선거운동 이제 시작되면 지원주 세단이 막 꾸려지는데 자, 국민의힘에서 좀 깜짝 놀랄 드림팀으로 지원주 세단을 꾸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을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짐을 들어주는 자, 그런 상황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지율에 약간의 격차가 났다고 해서 각 선거구마다 정당 지지율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각 선거구마다 격차가 났지만 직접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자 공중전을 해왔고 만약에 선거가 시작이 돼서 지원 유세단이 꾸려지고 또 인요한 비롯해서 지금 지원 유세단 안에 우리 그 60대 이상에서 향수를 느낄 만한 그런 옛 정치인도 같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현장에 다 가서 이 직접적으로 공중전 외에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이 지지세를 확산을 시킬 수 있는 자, 그런 상황도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선거제는 지금부터다 말씀을 드리고 먼저 오늘 이 격전지를 중심으로 있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죠. 결국 그 야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다른 전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딱 그것만 가지고 있는데 뭐 이재명부터가 그렇죠. 이재명부터 계속 그 뭐 탄핵 이야기하고 해고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가벼운 말들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22일이죠.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문제를 비판을 한다고 하면서 뭐 윤석열 정부가 왜 중국에 찝쩍거리나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된다. 참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그걸 중국에서 딱 낚아채서 완전히 이재명 띄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감정이 안 좋죠. 중국 언론이 이 한미일 동맹을 강화를 하고 있으니 감정이 안 좋습니다. 그때 양안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따끔하게 한마디를 했기 때문에 그때 싱하이밍이 이 이재명을 사실상 대사관제에 부르다시피 하면서 이재명을 막 훈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유튜브 민주당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에 대해서 국민들이 붕괴했었죠. 자, 그런데 좀 쎄쎄 이 발언을 놓고 중국이 이재명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황구15 이거 완전 선전 매체인데 이재명이 윤석열의 대중국 외교 정책을 비난을 했다. 이재명 대만 문제와 한국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매체들은 이 찝쩍거린다 이 표현을 일반적으로 약자가 강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때 쓰는 말인 짜오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대한민국이 강자 대국인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재명 말을 대대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 보도를 하고 있죠.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도 이재명이 윤석열 비난, 왜 중국을 도발하느냐. 이 게시물이 인기 검색어에서 2위에 오르는 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재명 띄우기는 작년부터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한미일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이재명이 무차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느라고 쎄쎄 이 발언을 하는 바람에
리짜이밍 중국식 이재명의 중국식 발언이죠. 리짜이밍이 중국에서 영웅시대는 그런 해괴망측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중국의 이 네티즌들이 뭐 언론은 뭐 알 수가 있겠고 알 수도 있을 텐데 이 네티즌들이 여기에 뭐 좋아요 누르고 막 댓글 다는 네티즌들이 범죄 혐의 그 여러 개의 범죄 혐의 이재명 지금 재판받고 수사받고 이것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범죄자 집단이 정당을 만들어서 지금 난리인데 조국당 그리고 또 송영길당도 있죠. 송영길당, 뭐 소나무당에서 꼭중에서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가 완전히 미친 구호입니다. 미친 구호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데 자, 조국이 앞장서고 있죠. 검찰 뭐 민간인 사찰을 했다 뭐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검찰총장 때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국정조사 시 전직 검찰총장 신문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이 국회에 부르겠다. 그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탄핵 사유다. 그러고 뭐 윤석열 임기 단축을 하겠다. 뭐 한동훈 특검하겠다. 막 이렇게 하니 그래서 이제 강성 지지층, 극성 지지층들의 이 환호를 받습니다. 오늘 무슨 뭐 선거자금 펀드를 모집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뭐 200억 원을 모았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지금 일대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쪽 그 극히 일부끼리 모인 그 집단에서. 자, 그런데 이 조국이 이렇게 무조건 맹목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난을 하고 마치 분풀이를 하듯이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는 이제 지지율이 뭐 극성 지지층들이 막 그 열광을 해주니까 이거를 벤치마킹 하겠다고 해서 송영길 이런 사람들도 지금 나서서 마치 경쟁하듯이 윤석열 정부에게 미친 듯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천하람도 그런데 천하람 이준석 따라서 나간 천하람이 지금 뭐 개혁신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참나. 천하람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몸담았던 정당이죠. 그 국민의힘. 그런데 여기에 삼류 조폭 수준의 국정 운영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 삼류 조폭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몸담았을 그래서 개혁신당은 윤석열 조폭 정권과 범죄 정권에 맞서서 범죄와 전쟁을 하겠다. 도대체 무슨 말을 본인이 하고 있는지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송영길이 옥중에서 만들었죠. 소나무당이라는데 여기 비례대표 2번 후보가 변희재입니다. 변희재. 그 변희재가 최근에 자기 유튜브에서 떠들면서 이런 공약을 하겠다. 뭐냐? 윤석열 한동훈 사형. 이게 공약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유튜브에서 떠들면서 윤석열 한동훈 사형. 그리고 심지어 한동훈 가발 공개법. 자, 이런 집단이 지금 총선에 나와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하고 있고, 조국 같은 경우는 이 펀드를 하는데 뭐 1시간도 안 돼서 200억 원을 모았다고 하고, 비정상적인 이 상황인데 이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지 못한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제 공직선거운동 돌입 D-2일 되는 날 전열을 확실히 정비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아주 다행이죠. 자, 인요한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정당이죠. 선거대책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여당의 이 첫 스피커 역할에 돌입을 했습니다. 데뷔전을 치렀는데 오늘 그 백령도 갔습니다. 백령도 가서 첫 현장 행보로 백령도에 가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들과 같이 인천 백령도 별도의 이제 전국 순회 일정을 소화하는 이 각계 전투에 돌입을 했다. 백령도는 상대적으로 노년층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보수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강한 지역이고 또 천안함 피격 14주기를 맞아서 백령도를 찾아서 인요한 위원장은 우리를 위해 귀한 생명을 바친 분들을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해서 후손에게도 꼭 전달하고 교육해야 한다. 이렇게 보수층 결집을 호소를 했는데, 자, 상당히 호소력 있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재명과 조국의 이런 행태를 오늘 비판을 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첫 회의를 열고 출범을 알렸는데
저격 대상이 이재명 그리고 조국이었습니다. 인류안의 저격 대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분이 존칭을 써줘. 본인도 그렇고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말하기도 힘들고 얼굴 따가워지는 부끄러운 일이 많은데 잘못하는 것을 시인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아주 색다른 접근 방식으로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본인도 그렇고 다 지금 유죄 선고, 조국은 대법원 그 확정 판결되면 구속될 처지고 이재명은 뭐 수사, 재판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도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 정경심, 조민, 또 이재명 그 형사 욕설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얼굴 따가워지는 부끄러운 일이 많은데 말하기조차 힘든데 좀 잘못을 시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직격탄을 날리면서 한동훈의 어깨를 좀 덜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깜짝 카드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선거운동 공식 돌입하면은 유세 지원단이 꾸려지죠. 거기에 드림팀을 꾸린다. 자, 선대위 산하의 유세 지원팀을 지금 꾸리고 있는데 그래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들을 지역 유세 현장 곳곳에 투입해서 한동훈 원톱 체제의 부담을 또 들고 중도층을 포섭하는 공략하는 그런 전략인데 자, 지원팀에는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그래서 그 유세도 하고 했던 그 가령 예를 들어서 가수 김흥국 씨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지금 거론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제가 눈길을 끄는 것은 과거에 이 스타 정치인이었던 올드 보이들 그러니까 보수 우파 진영에서 과거 인기를 구가했던 대중성이 높았던 그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섭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동훈 혼자 힘드니까 좀 와서 좀 도와주시라. 과거에 이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그래서 이 국민의힘 관계자가 현재 퇴직한 거물급 정치인과도 접촉하고 있다. 대중적 이미지가 좋은 정치인들을 접촉을 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 혼자 전국을 돌기에 이제 인류안 들어갔지만 물리적으로도 벅차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원팀을 꾸리는데 연예인뿐이 아니라 이 거물급 정치인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는 그 후원회장이 이천수 축구선수 이천수 씨죠. 그리고 박진 국민의힘 서울 서대문을 후보 후원회장은 산악인 엄원길. 자, 이렇게 이 특정 후보를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은 이 이천수나 엄원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선거 중앙선대위 산하 유세 지원팀에 올더 정치인 그리고 각 이 유세 현장 각 지역구에 일일이 투입되는 자 그렇게 되면은 저는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투표장으로 이 지지층을 끌어내는데 이 효과가 있겠죠. 아침에 제가 조간 딱볼 시간에 전해 들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60대 이상이 사상 처음으로 2030을 앞질러서 가장 많은 유권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30보다 비해서 60대 이상은 상당히 투표율이 높죠. 그래서 60대 이상을 투표율로 또 투표장으로 많이 이렇게 나가시도록 하면은 선거에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자, 21대 총선 기준으로 그때 평균 투표율이 66.2%였는데 바로 4년 전에 그때 60대 투표율은 80%였습니다. 평균이 66.2인데 60대 투표율이 80%였고 70대 투표율은 78.5% 거의 80% 되죠. 반면에 민주당이 이 우호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30대는 그 평균보다 한 10%포인트 가까이 적은 57.1%, 40대도 63.5%. 자, 그런데 60대는 훨씬 많은 80%, 70대도 78.5% 투표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도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괜찮다는 이런 분석이 가능하고 또 투표장의 이 지지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류한 또 활동을 시작을 했고 또 드림팀이 꾸려지면서 거기에 퇴직한 거물급 정치인이 투입되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미칠 것이다.
자,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퇴직한 거물 정치인, 뭐, 당장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과거에 이 활동을 했던 강재섭 대표라든가, 항우여 대표,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김항식, 뭐, 정운찬, 생각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이 좀 마지막 봉사로 전면에 나서준다면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출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 열세를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월 26일 선거 D-15일 보내드린 이 총격전, 4.10 총격전이었습니다.